안녕하세요. 저는 조각가 노창환입니다. 지금은 경산 자인의 개정수배술촌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노창환입니다. 나무를 주로 저는 요즘 다루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철과 돌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여기는 자연적인 입지 조건이 좋아서 나무를 다루는데, 주로 제 작업의 테마는 삶에 대한 욕망, 인간이 앞으로 현실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에 물질 만능주의에서 오는 그런 욕망을 뱀을 통해서 제가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라는 소재가 단순하게 유혹을 한다라는 어떤 성경적인 말씀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 앞으로 현대에 오는 인간의 끝없는 관심에 대한 물질,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풀이를 해낼 것인가가 제 앞으로 작업 과제입니다. 누구나 좋은 옷과 신발과 집을 짓고 살고 싶지만 그 물질성에서 가지지 못하는 인간의 본연의 삶의 가치를 작품 속에서 표현해 보고자 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일단은 구하기가 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나무 작업 외에는 다른 작업을 할 만큼 여건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석회 공장이나 돌을 다듬을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그렇지만 나무는 손쉽게 구할 수도 있지만 제 의식을 또 쉽게 표현할 수 있고, 뱀이라는 형상이나 어떤 입체를 재현하는 데는 또 자연적인 나무가 많이 필요하고, 또 인근에 있는 농부나 주변인들이 이렇게 재료를 또 주기도 하고, 이래 해가지고 제가 작업하는데 많은 이점을 자연 속에서 당겨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무 소재를 손쉽게 뱀이 아담과 이브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출발 모티브는 저는 지니고 있지만, 또 뱀이 가지고 있는 형상이 발이 없이도 이렇게 지상을 잘 다니고 있는 동물로서 유일하게 발이 없는데도 이렇게 굴러 다닌다면 좀 그렇지만 기어 다니는 모습들이 너무 신비하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초자연적인 느낌들이 제 작업의 모티브가 되는데, 제가 또 가톨릭의 신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 오는 뱀의 유혹에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주제와는 상관이 없이 저 역시도 욕망에 대한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누구나 인간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매개체를 신격화해서 살아가는 부분이, 어떨 때는 그게 너무 과잉되어서 아름다움을 손상하고 자신에 대한 진정한 진실성이 사라지고 물질에 사람이 익어 있는 모습들이 저도 좀 변해야 되지만 대중들도 그 부분에 같이 카테고리가 걸려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뱀을 소재로 해가지고 유혹이라는 주제를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좀 해 나가고 싶습니다. 메두사는 아테네 신화에서 나오는 걸 제가 책을 읽고 끌어와 가지고 뱀이 한 마리가 이렇게 한 가지의 욕망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것, 저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다중적인 인간에 대한 그 욕망, 머릿속에는 한 가지 욕망만 있는 게 아니고 뭘 하나 갖고 싶다, 뭘 생각하고 싶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수백 개의 자기 생각을 욕망의 덩어리를 하나마다 뱀마다의 생각을 좀 다른 덩어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메두사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게 그 작품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가지고 연결되는 요소도 있지만 과학적이지 못한 이야기와 스토리를 끌어와 가지고 입체적인 형상으로 재현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조각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뱀이 내 마음속에 있는 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 사람이 다중적인 생각을 하는 게 남에 의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는 제 자신이 다중적인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모습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강단에 설 때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지만 또 작업실에 와가지고는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이랬다 저랬다 해가 끓여 먹게 되고 또 술도 한 잔 먹고 싶다는 생각하면은 주위에 여러 가지 친구들이 또 여러 명의 친구들이 또 유혹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내뿐만이 아니고 대중들도 저는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 유혹이란 주제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보면 메두사 그 자체가 우리고 자신이고. 그렇죠. 제 자신이죠. 저는 너무 뭘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은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좀 바뀌어야 되고 또 제 스스로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작품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는 의지이지 남이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남의 의식이 어떻게 해가지고 선과 악이다라고 저는 규중질 만큼 제가 그렇게 뭐 뛰어나거나 유명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단지 제 자신이 어떤 책을 읽고 거기에서 느낀 감정을 아주 부분이지만 그걸 작품으로 표현하는 내용 외에는 그다지 뭐 큰 내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단지 주위의 여러 친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항상 또 새로운 인간성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부분, 그게 이제 제 작업의 모티브가 되어가지고 그런 거지. 또 뭐 앞으로 시간이 또 지나면은 어떤 주제로 또 갈지는 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주제로 계속 제가 이어서 작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 때 미술부를 저는 2학기에 들어왔어요. 1학기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뭐 다니고 이랬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공부는 잘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학교에도 뭐 서울대 연고대 치면은 한 3분의 1 정도가 서울권에 들어갔고 경북대학 치면은 거의 뭐 반턴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경대, 영대 이래 해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봤을 때는 뭐 공부에 대한 분포도는 일반 학생들보다 많이 수준이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림을 그릴 때만 되면은 친구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림 이거 어떻게 그려? 하고. 너 미술 보니까 잘 그릴 거 아니냐 하면 내가 또 손도 봐주기도 하고. 친구들 속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작가라는 호칭이 붙을 정도로 이제 남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전공을 택하는데, 색채를 이렇게 써보니까 미술 선생님이 단색을 계속 모노톰으로 색깔을 칠하고 입체를 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선생님이 조각을 하면 잘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 저도 또 뭐 체력이 좋아가지고 뭐 입체물을 만지면은 남들보다 이렇게 흡입력이 있어가지고 잘 물질을 만지니까 선생님이 보고는 조각을 한번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도 조각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니까 뭐 로댕이나 브루델 책을 제가 그때 당시에 들고 다녔으니까. 그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초창기에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흔적에 대한 걸로 졸업을 발표를 했어요. 흔적. 뭐 부서진 흙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입체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논에 있는 지푸라기를 또 크게 만들어가지고,
형상화시키고 동으로 용접해가 내기도 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민중미술이나 뭐 골개 그림,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는 또 민주식 선생님도 계시지만 권경필 선생이나 또 돌아가신 김윤수 선생님 이런 분들이 동양미학을 전공을 또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동양미학에 심취를 해가 그 모티브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논두렁에 가니까 보이더라고. 논에 가니까. 그래가 자연, 흔적, 뭐 지푸라기, 그림자 이런 걸로 제가 작업을 좀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첫 개인전을 한서 갤러리 거기서 흔적이라는 시리즈로 작업을 했어요. 그 대학교 때 작품을 모아가지고 개인전을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뭐 모더니즘, 미니멀이 또 이렇게 저희들 작업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흔적을 해가지고는 미니멀에 접근을 못 하겠다, 현대 미술에 접근을 못 하겠다고 해가 제가 구름 테마를 바꿨어요. 하늘 구름이 막 굉장히 리얼하지만 수정체 알갱이 물방울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이거 현대 미술의 미니멀로 끌어당겨 보자 해가지고 제가 땅에서 하늘로 치다보고 살았어요. 매일 가다 보면 하늘에 구름을 떠가다니는 구름 보고 이제 스케치도 하고 그걸 또 만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2001년도에 그 문화예술 표지 잡지에 제 작품이 실렸어요. 지금 남인숙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제 글을 쓰시고 해가지고 구름에 대한 민들레 꽃을 크게 이렇게 잎사귀로 해가 철로 만들어가지고 문화회관 6, 7전시실인가? 그게 전시를 했어요. 그때 민들레의 추억, 그 다음에 구름, 뭐 이런 걸로 테마를 해가 개인전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계속 구름에 대한 작업을 한 10년간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해 가을에 제가 작품을 바꿨어요. 구름을 하지 않고 하트로 제가 작품을 한번 만들었는데 참 가슴이 멍하더라고요. 구미역에 오면은 전부 다 하트 표시에 리본이 매여 있는 걸 역전해서 이렇게 보고, 그 학생들이 그렇게 세월호에서 죽고 한 나간 모습들을 이제 서명을 해가지고 그걸 진상 규명을 해달라고 올 때마다 저는 서명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 하고 9월 달에는 전시를 한번 갖자 해가지고 제가 하트, 지금 여기 이제 안에 보면 하트 작품이 이렇게 안에 있는데 큰 작품은 이제 학교에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 전시를 끝나고 나서는 이게 인간이 너무 자기 탐욕 때문에 이 어린 학생들이 그 죽음에 맞이했다 이래가 저는 작품을 그때부터 이제 2015년부터 유혹이라 하는 시리즈, 인간의 죄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죄로 이제 해가 흙을 굽어 가지고 테라코타 작품으로 유혹이나 이런 시리즈를 좀 만들었어요. 지금 저 안에 작품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개인전을 한번 할까 했는데 그 기간이 5년간 걸렸어요. 뭐 이렇게 스케치하고 습작하고, 그래가 제가 이제 유혹이 2015년부터 유혹이 이렇게 작업이 해가지고 2019년에 와가지고 개인전을 2번, 그전에 개인전을 못했어요. 뭐 학교 수업도 해야 되고 또 아버지 상도 당하고 5년 동안은 제가 인간에 대한 욕망을 이제 스케치를 하게 되었고, 그래가 올해 이제 2019년에 3월달, 6월달 개인전을 2번 이렇게, 예. 그게 제 작품이 지금까지 온 그 스토리입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뭐 이게 정말 위대하다라고 출발해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림이 좋아가지고 미술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소묘도 하고, 또 집에 가면은 뭐 또 집에 어머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오시면은 또 뒤에 일을 봐주고, 그 대신 항상 미술실에 가면은 제가 서울대 뭐 법대 간 친구들을 그림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못 그린다고 해가 제가 손을 봐주고 했는데, 내가 얘들보다 잘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느꼈죠. 그리고 또 뭐 체육, 야구 선수들보다 제가 야구는 좀 뭐하지만 그림 그릴 때마다 내인데 와가 묻더라고.
요 창화나 어떻게 하면 잘 그리냐고. 그러면 제가 손쉽게 이렇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가르쳐 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내가 얘들보다 잘하는 거는, 유일하게 잘하는 거는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물론 제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도 많겠지만, 그래도 저는 미술부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을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이 되었겠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이제 미술을 잘한다고 공로상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인성이, 사춘기의 인성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사춘기를 잘 보냈던 과정이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지금 뭐 꼭히 집을 크면은 뱀으로 지금 조각을 이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유일하게 유혹과 뱀의 화두로서, 뭐 유혹이라는 주제는 많겠죠. 네. 그림은 뭐 뱀이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뱀을 형상을 가지고 유혹이라는 주제를 한 작가는 대한민국에서는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 희망이지만 새로움에서 작업을 출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독특한 부분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사람을 만들거나 또 뭐 동물을 만들거나 또 뭐 새를 만들거나 다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죠. 저 역시도 그 주제에서는 똑같은 하나밖에 없는 주제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부심도 있습니다. 뱀이 앞으로 한 5년 있으면 뱀띠가 오는데, 그때는 아마 MBC 방송국에서도 한번 취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작가가 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저는 한 교직을 한 10년, 고등학교, 중학교를 이렇게 교직 생활을 제가 한 10년 했는데, 사립 공립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좋은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고, 원칙에 의한 프로그램을 이야기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인데 필요한데, 저는 항상 학교에 가면은 반트는 제 작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작품이 아이들인데 가는 영향은 이게 과연 답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교직 생활을 좀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들고,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작가 생활을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뭐 주위에서는 또 학교를 나가는 게 안 낫나 생활에.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강의도, 대학 강의도 나가고 또 뭐 이렇게 다른 수업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해가지고 월급은 많지는 않지만 제가 행복한 지수에 수업을 하고 작업을 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기쁘고 그런 것 같아요. 만족도로 봤을 때는 작가가 작업을 한다는 게 최고로 좋은 거죠. 봤을 때는. 뭐 생계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매일 이 시간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저희 집 딸도 이제 그림을, 서양화를 전공하려고 이렇게 저희인데 의문을 질문도 하고 이래 하는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생각해요. 요즘 뭐 대학교에 가면은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잖아요. 철학과도 없어지고 뭐 사학과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종합대학이라면은 그게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취직이라 하는 공대는 저는 그건 당연히 부가돼 가지고 경제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대학교 취직되지 않는 과는 자꾸 없어지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국민에 대한 의식과 수준들이 뭐 이게 차이가 나는, 수준 차이가 저는 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공을 미대를 왔으니까 미술로 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역사를 전공했으면은 역사로서 뭔가 시점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뭐 과는 역사과 나왔는데 취직은 뭐 보험 일을 한다든지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외국에 나와가지고 중국 역사를 공부한다든지, 뭐 중국 역사도 역사니까. 그래, 그게 그 차이가
자기 과를 살리지 못한다는 건 엄청난 국가적인 낭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자부심이 있다면 미술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50대 이제 중반으로 들어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해가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뭐 작품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저희 집 아이들에게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항상 자기를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잘하고 못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최선을 다해가 가면은 거기에는 길도 있고 거기에는 먹을 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는 행복도 있다라고 저는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그게 수준이 낮든 높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사는 세상이니까 자기가 행복하고 또 남이 더 행복하면 좋겠지요. 내 행복한데 남이 안 행복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일을 찾아봐라. 그래 저희 집 애들인데는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